발보해.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The People from Mars, Empowering Game Streaming Viewers with Metadata Augmented Real-Time Streaming 이라는 논문이고요. UIST 23년도 논문입니다. 네, 일단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인터페이스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을 통해서 스트리머랑 시청자 간 실시간 상호작용을 지원하지만 이제 스트리밍되는 게임 콘텐츠와 시청자의 상호작용은 모두 스트리머의 영상으로 제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송출되는 화면 자체는 스트리머의 화면을 송출하기 때문에 내가 게임 내에서 어떤 다른 화면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자막 같은 기능들을 보고 싶어도 이제 이거는 모두 스트리머를 거쳐서 출력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머와 시청자 모두 이제 상호작용하는 걸 되게 환영하지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시청자 있는 스트리밍에서는 스트리머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만 명 정도 보는 스트리밍에서 뭐 이런 자막 켜주세요라는 자막 이제 채팅은 묻히기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시청자마다 원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게임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요약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제 특정한 레퍼런트가 없으면 이제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텍스트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트는 뭐 그 게임 안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뭔가 그런 레퍼런스 할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게임 어웨어 인터페이스들이 여러 개발됐습니다. 이제 이전 게임 어웨어 인터페이스들은 이제 개별 시청자의 독립적인 경험 강화보다는 이제 시청자의 참여나 이제 스트리머와의 상호작용을 취업하는 데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헬프스톤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하스스톤이라는 게임 다들 아시나요? 이제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보드 게임 같은 형태인데 이제 플레이어가 어떤 캐릭터들 배치해두고 이 캐릭터들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가지고 공격을 하죠. 이제 그런 하스스톤이란 게임에서 이제 시청자가 스트리머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제 선을 직접 그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이제 스트리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댓글에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는 뭐 갓업 석스 앤 스푼이라는 APG 게임인데요. 이제 APG 게임은 어디언스 파티시페이터리 게임이라는 그 용어의 약자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뷰어가 직접 상호작용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God of Success 스푼의 사례에서는 이제 최대 10명의 제작 시청자한테 개별화된 역할을 부여를 해서 이제 스트리머를 위해서 이제 제작할 에셋 같은 것들을 독립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스트리머와의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은 게임 어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실시간 영상 오버레이를 통해서 게임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 어웨어 인터페이스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메타데이터 어규멘티드 리얼타임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유니티 게임의 실시간 정보를 시청자의 트위치 인터페이스에 렌더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의를 하고요. 이제 게임 개발자가 스트리밍에 내보낼 메타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영상을 어규멘트하는 게임 어웨어 오브레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엔진이나 화면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 필요 없이 이제 오버레이를 지원하도록 그 메타데이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마스가 사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유즈 케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컨텍슈얼 인포메이션 큐, 그러니까 시청자가 게임 유닛을 클릭을 해서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그런 기능을 그런 기능을 첫 번째로 이제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액세시빌리티, 뭐 게임 텍스트를 확대한다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벨 스트림 베이스 게임 디자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노벨 스트림 베이스드 게임 디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시메트릭한 게임 디자인입니다. 이제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머에게 표현되지 않은 숨겨진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서 스트리머와 시청자 간의 이제 협동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게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게임에서 그 메타데이터를 추적하고 이걸 전송하는 그러한 기능을 일단 첫 번째로 개발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스트림되는 영상 스트림되는 그 스트림되는 영상의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에 이제 시공간적으로 적절한 그런 데이터가 이제 트랜스미트 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를 되게 간결하고 이제 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익스포즈를 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을 가진다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이 마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니티 게임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블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가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상관없이 이제 스케일러블한 그런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메, 메타데이터를 그 스트림의 딜레이를 고려를 해가지고 적절한 스크린 스페이스에 배치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던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게임 어웨어 오버레이를 게임 어웨어 오버레이를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가지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 마스 시스템의 테크니컬한 캐퍼빌리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연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챗 어규멘테이션입니다. 일단은 스트리밍에서 채팅은 이제 스트리머랑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대규모 스트리밍에서는 채팅의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시청자가 보는 채팅을 좀 제한해서 시청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한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상호작용을 제시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동시에 이제 이전 연구들은 시청자가 영상과 채팅을 오가는 동시에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라이브 스트리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영상 보면서 채팅 내용 따라가려고 하면 되게 어지럽죠. 이제 이러한 특성 때문에 APG 게임의 맥락에서는 시청자가 어디에 주의를 집중해야 될지 이제 강력한 디렉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이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위칭이 시청자들 되게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청자가 비디오 오버레이 되도록 이제 추가적인 서플리멘터리 인터페이스를 이제 요청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 오버레이 어규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트위치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위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트위치 인터페이스 위에다가 오버레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제 모던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오버레이 렌더링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드 파티 개발자들이 그러한 기능을 만들 수 있도록 트위치에서 제작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트리밍은 이제 게임 어거너스틱한 오버레이, 그러니까 게임과는 상관없는 뭐 투표나 도네이션 같은 그런 오버레이들이 많고요. 이제 일부 스트림에서는 게임 플레이에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게임 어웨어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오버레이들은 그 스트리머가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이제 게임이랑 연동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게임 어웨어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특수한 게임에 맞춰서 설계되거나 예를 들면 뭐 롤같이 좀 인기 있는 게임에 맞춰서만 개발되거나 아니면 e스포츠용으로만 개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게임에 적용하고 싶어도 이제 제너러블리티가 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트위치 비디오 오버레이 사례를 조금만 더 보면 이제 트위치에서 비디오 오버레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사례들이 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스트림 스케치라고 이제 시청자가 화이트보드 인터페이스처럼 이제 스트림 위에다 바로 스케치를 추가하면 이제 그거를 스트리머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요. 이제 스트림 위키라고 스트림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그 스트림에 대한 정보 아카이빙을 위해서 이제 아이고, 뒤에 글자 잘렸는데 아카이빙 위에 설계된 시스템이고 시청자들은 스트림 후에 이제 볼 수 있는 정보에다가 이제 어노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헬프스톤의 사례도 있는데요. 이제 헬프스톤 이외의 나머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어노스틱한 그런 인터페이스였고 헬프스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어웨어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근데 헬프스톤도 이제 약간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게 그 하스스톤 게임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테이블탑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보드를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게임의 특성상 고정된 카메라를 사용하는 턴 기반의 게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데이터 동기화를 수동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싱크를 스스로 맞춰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마스는 앞선 시스템들의 기능을 단일 아키텍처로 통합을 해서 이제 리얼타임 비디오 어레이랑 이제 스트리머에게 별도로 추가 소프트웨어를 요구하지 않고 이제 다이나믹 카메라 무브먼트를 포함한 다양한 게임 장르에 통합될 수 있는 게임 어웨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제 관련 연구는 그 시청자들의 니즈입니다. 일단 라이브 스트리밍의 핵심은 공유된 소셜 리얼리티를 통해서 실시간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라이브니스, 그러니까 현장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의 모티베이션이나 니즈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시청자는 뭐 엔터테인 그냥 재밌으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 소셜라이제이션이나 이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긴장 해소 같은 식으로 이제 되게 다양하게 모티베이트 될 수 있고 이제 스트리밍 경험의 다양한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티베이션의 니즈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언제든지 스트림에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시청자가 갖는 맥락의 양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시청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시청 지속 기간이나 아니면 스트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달라질 수 있고 시청자들은 서로 다른 액세스 또는 재화에 대한 니즈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시청자들의 니즈를 종합을 하면 시청자가 공유된 경험과 개인화된 경험 모두 이제 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뷰어의 니즈와 관련된 이전 연구들은 공유 경험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일부는 트위치 익스텐션의 디자인과 같이 이제 스트리머가 모든 시청자에게 동일하게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에 중점을 뒀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인화된 거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니즈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 연구에서는 마스라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일단 마스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를 이용해서 메타데이터 아규멘티드 뷰어 사이드 스트리밍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이 마스 시스템의 약간 테크니컬한 오버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니티 게임 안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유니티 게임 안에 메타데이터 트래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트래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메타데이터로 트래킹을 하고 이거를 시리얼라이즈해서 이제 한 줄의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서버로 전송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줄 만한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트래킹을 하고 이제 서버로 보내는 거고요. 이제 레디스 미드웨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서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EC2 인스턴스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서버 그 AWS라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서버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레디스 미드웨어는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제 서로 다른 레이턴시를 가지는 시청자의 비동기 액세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프레임별로 메타데이터를 수신하고 인덱싱을 합니다. 이 각각 파트에 대한 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치 오버레이 익스텐션은 여기 이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값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메타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스트리밍과 동기화해서 시청자에게 렌더링하고 시청자의 스크린 스페이스에 로컬라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렌더링한 거를 그 화면에 맞게 이제 맞춰주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메타데이터 트래커를 구현한 다음에 구현을 해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트래커는 AWS에서 호스팅되는 이제 미드웨어 URI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서버 주소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스트리머는 이제 채널에 사용할 익스텐션 설치한 다음에 OBS 같은 기존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스트리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메타데이터를 렌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익스텐션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익스텐션 코드를 이용해서 익스텐션을 구현해서 원하는 시청자 경험을 렌더링하면 되고요. 이제 스트리밍 중 게임의 그 해당 서버 URI로 메타데이터가 수신되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이제 절차죠. 게임이랑 웹 개발해 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메타데이터의 구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템 전체에서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렌더링을 위해서 관련 게임 상태를 인코딩하는 이제 프레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이랑 트윈프레임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하게 추적되는 모든 기체에 대한 상태 정보를 인코딩을 하는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윈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키프레임 사이에 있는 것들을 트윈 프레임이라 하는데 이제 키프레임보다 더 자주 변경되는 그러니까 키프레임을
키프레임이 이제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는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트윈 프레임에서 키프레임보다 더 자주 변경되는 휘발성 객체에 대한 상태를 엔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과 트윈 프레임의 캡처 속도는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고 이제 게임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데모에서는 키프레임은 1프레임으로 1프레임 per sec로 이제 설정을 했고 트윈 프레임은 24프레임 per sec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실제로 이제 왼쪽과 같이 생겼고요. 일단은 이 메타데이터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일단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XY 위치, 그리고 스크린 스크린 그 전체 그 네모난 영상이 이제 그 위스와 하이트, 그리고 이제 3D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로부터 그 추적하는 오브젝트의 Z 뎁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게임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커스텀 가능한 JSON 블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발자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타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좀 되게 페이로드의 공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론트엔드 개발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그런 구조셨을 텐데,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가 사용하는 방식을 반영한 로그 투 디스플레이 필로소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에서는 향후 분석을 위해서 로그를 생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보여줄 것을 이제 상정을 해서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게임 개발에서 그냥 분석만을 위해서 생성하는 로그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기존 로깅 방법 자체가 뭔가 보여주는 걸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와 같이 좀 일반화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없고, 그리고 또 여러 장르에서 이런 구조를 고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마스 시스템에서 이런 식의 메타데이터 스트럭처를 별도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메커니즘을 인식하지도 않고 상호작용 영역에 대해서 게임을 별도의 가정을 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트래킹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장르에서든지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티 메타데이터 트래커에 대한 좀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유니티 개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게임 오브젝트가 있죠. 그 유니티 클래스에 그, 그 게임 오브젝트는 보통 모노비헤이비어라는 그런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데 이거랑 유사하게 메타데이터 트래커블 베이스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속을 하면 알아서 추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메타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넣을 수 있는 콜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키프레임이 캡처가 되면 이전 키프레임과 이후의 모든 트윈 프레임이 패키징 돼가지고 웹소켓을 통해서 레디스로 보내지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메타데이터 구조와 같이 이제 메타데이터를 기록하는 것 외에도 이제 시청자의 스크린 스페이스에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스 미들웨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EC2 서버에서 호스팅된 레디스 DB고요. 일단은 EC2는 이제 아시다시피 AWS 서버는 뭐 확장 가능하고 이제 확장 가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호스팅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EC2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키밸류 페어의 데이터를 되게 빠르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좀 빠른 데이터 교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채팅 서버 같은 데서 캐시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도나 보안성, 그리고 유니티랑 트위치에서 모두 AP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디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디스는 이제 트위치 오버레이 익스텐션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메타데이터 트래커에서 메타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고 이를 프레임별로 인덱싱하고 이 데이터를 이제 트위치 오버레이 익스텐션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위치 오버레이 익스텐션입니다. 일단 트위치 오버레이 익스텐션은 트위치에서 호스팅되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 웹앱입니다. 그래서 트위치 인터페이스 내에서 오버레잉 되고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합니다. 일단은 그 익스텐션을 위한 백엔드 서비스랑 이제 프론트엔드 오버레이인데, 일단 익스텐션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는 레디스 서버를 별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여기서는 레디스로 나가는 그 창구 역할만 하고요. 이제 프론트엔드 오버레이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렌더링을 하고 시청자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그러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오버레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트위치 툴을 사용을 하면 이제 오버레이를 게임 데이터와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가 수동으로 이제 시간을 이제 싱크를 맞춰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통 좀 안정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방송에 지연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머의 시간이랑 스트리머가 보고 있는 화면이랑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이 약간 딜레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 시스템의 메타데이터가 개별 시청자들의 프레임보다 무조건 이제 앞서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스트리밍 연결하면 이제 레디스에서 시작이랑 최신 프레임을 가져오고 이제 트위치의 스트리밍 지연치 추정값을 이용을 해서 최신 메타데이터보다 몇 프레임 뒤인지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싱크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동기화되면 자동으로 이제 최신 프레임을 주기적으로 이제 가져와서 메타데이터가 스트리머의 영상이랑 시간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치 오버레이 익스텐션은 버퍼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 메타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데이터들은 앱 프론트엔드 개발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제이슨 형식으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치 익스텐션 오버레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리액트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파서와 같이 이제 HTML5 게임 개발 엔진과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던 웹 개발자들은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툴을 이용해서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한 데모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 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타워 디펜스 게임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뭐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이상한 광고들 많죠. 약간 타워 디펜스 게임 가지고 좀 이거 게임 플레이해보세요 이런 광고들이 많은데 그런 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기지를 공격하는 적을 막는 3D 전략 게임이고요. 이제 적은 되게 다양한 클래스로 나뉘고 이제 각각마다 고유한 능력이랑 약점을 가지는 그런 이제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이 지도에 있는 이러한 슬롯에다가 이제 타워랑 무기를 이용해서 이제 기지로 방어를 하게 되고 이제 방어선을 통과해서 기지로 진입하는 적은 이제 사용자의 체력을 이제 깎고 이제 충분한 적군이 이제 플레이어 방어선을 넘어가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런 타워 디펜스 게임은 이제 숙련된 플레이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고인물들이 이제 타워 배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복잡하게 이제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정보가 풍부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전략을 짜가지고 여기다 배치를 해야겠죠. 근데 그 경험이 적은 그런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여기에다가 이걸 넣는지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뷰에서 게임 내 유닛 정보를 표시하는 마스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밑에 있는 사진처럼 타워와 적 유닛에 이제 마우스를 올려주면 이제 현재 체력이랑 강점, 약점을 확인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다음 웨이브에서 어떤 적이 생성될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우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버레이로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하면 시청자는 전문 지식이나 이제 언제 들어왔는지 그런 방문 상태에 상관없이 정보에 독립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는 데모는 액세시빌리티 서포트입니다. 이제 액세시빌리티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 노벨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비주얼 노벨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제 비주얼 노벨은 블루무드 스토리라는 게임으로 실제로 이제 발매가 되어 있는 게임이고 좀 여러 군데 상을 받았던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NPC 커뮤니티 구성원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영어 게임이고 텍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지장애나 시각장애, 뭐 비영어 사용자들은 게임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데모에서는 다음에 두 가지 페르소나의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작됐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시력 사용자가 이제 폰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좀 보기 어렵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는 동안 텍스트 열심히 읽고 있는데 스트리머가 넘어가서 이제 시청자가 뒤처진다. 이런 시나리오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플루언트한 잉글리시 리더가 아닌 그런 시청자가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보는데 이제 내러티브 영어가 좀 유창하게 읽히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시청의 즐거움이 감소한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게임 대화랑 텍스트 인터페이스의 조작 기능을 좀 사용을 해서 이제 가독성 요구사항에 맞게 폰트랑 크기, 색상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데모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구글 트랜슬레이트 API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좀 사이즈가 커진 그런 대화랑,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랑스어네요.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인비지블 메이즈라는 이제 그 미로를 탈출하는 그런 게임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4개의 보석을 배치를 해서, 받침대에 4개의 보석을 배치를 해서 이제 단자를 탈출하는 2D 게임인데, 이제 이런 미로 게임은 항상 그렇듯이 이제 위험한 타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일을 밟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데모에서는 스트리머들한테는 그러한 좀 위험한 타일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이제 시청자한테만 줘가지고 이제 시청자와 스트리머의 협력을 유도하는 그런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핵심 상호작용은 이제 어시메트릭 게임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레이어가 서로 다른 정보와 능력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플레이어마다 서로 다른 능력을 줬다는 것은 어떤 플레이어도 스스로 게임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더 큰 사회적 연결이랑 이제 상호 의존성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비대칭 협동 플레이 개념을 라이브 스트리밍 컨텍스트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인비지블 게임에서도 결국에 게임을 조작하는 건 스트리머만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시청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주체가 부여가 되고, 이제 이러한 방법은 이제 시청자에게 일부 권한을 전달하고 스트리머와 시청자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는 그러한 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모를 바탕으로 이제 이 마스 시스템에 대해서 디스커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마스의 데모 같은 경우에 상황에 맞는 정보와 단서, 그리고 이제 시청자를 위한 편의 기능, 뭐 시청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됐습니다. 이제 마스로 가능한 것의 범위와 이제 각 시청자의 고유한 라이브 스트리밍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은 이러한 데모를 넘어서 마스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기술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시청자들 있으면 뭐 기술적으로 렌더링되는 그런 스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만약에 채팅에서 자기가 게임 해설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다 이런 사용자들한테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게임에 대한 분석 오버레이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스 프로토타이핑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적인 리스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디벨롭먼트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제 유니티나 이제 프론트엔드에 좀 더 일반화되고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를 노출함으로써 누구나 자신만의 오버레이를 만들 수 있고, 스트리머는 그냥 그런 것들을 공유해준 게임을 플레이만 하면 된다는 특징은 조금 흥미로운 개발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프론트엔드 익스텐션을 만드는 사람이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팬들이 직접 이렇게 모드 같은 걸 만들고 이제 온라인에 올리는 그런 게임 모딩 커뮤니티랑 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스트리머는 게임에 메타데이터를 추가도록 이제 요청할 수도 있고,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가 추가돼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새로운 그냥 오버레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제 수락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가 이제 헌신적인 시청자나 스트리머, 뭐 플레이어가 개발자랑 상호작용하면서 플레이랑 이제 시청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깊은 연결을 조성할 수도 있고, 뭐 마스를 지원함으로써 이제 인디 개발자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는 시청자의 권한을 요구를 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면 좀 더 훨씬 뛰어나고 참신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 시스템이 게임 스트리밍을 위해서 제작이 되긴 했지만, 뭐 유니티를 사용하는 게임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외의 스트리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인터페이스가 이제 장르에 관계없이 대부분 비슷한 걸 생각을 하면, 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같은 유니티 경험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강의하는 다른 기술적인 컨텍스트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게임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서버로 보내고 이걸 뷰어로 보내는 워크플로우가 이제
이 연구의 아키텍처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컨텍스트에 적용하기 위해 마스를 이용한 또 다른 향후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계점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리미테이션은 일단은 마스 시스템이 카메라에 의해서 가려지는 걸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에 의해서 가려지는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하고 일반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스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의 게임 내 카메라 시점을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고 게임이 전체 화면으로 방송되고 있는 걸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좀 다른 컨텍스트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게임 이미지의 원본 렌더링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버레이만 하기 때문에 원본 렌더링을 조작할 수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공포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좀 과도한 유혈이나 뭐 공포 같은 좀 원치 않는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익스텐션도 가능은 한데 이게 결국에는 오버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함께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항상 스트리밍된 영상보다 앞서 있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동기 알고리즘 작동을 합니다. 뭐 저지연 스트리밍이 발전하면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한데 트위치 같은 경우에 스트리머가 지연 시간을 일부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을 하면 뭐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스의 유용성과 적응성에 대한 향후 연구입니다. 일단은 이 시스템들을 각 환경에 경험 있는 개발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다른 그런 개발자들이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는 의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게임 개발자 일단 현재는 게임 개발자가 이 메타데이터 트랙을 구현하고 프론트엔드가 이 오버레이를 디자인하는 데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 개발자와 시청자 모두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이해를 하고 이제 자신만의 마스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좀 개발자 스터디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모 환경을 확장해서 좀 사용자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합니다. 일단 앞서 보여드렸던 액세시빌리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기능이 필요한 좀 불편하신 사용자분들을 연구를 해서 기존 스트리밍 인터페이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한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이제 비대칭 게임 설계를 위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마스 시스템은 이제 시청자에게 시청 환경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 시청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영상을 어규먼트하고 실시간으로 게임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오버레이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해서 게임 콘텐츠와 직접 상호작용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과 이제 그걸 전송하는 거 그리고 영상과 메타데이터의 템포럴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리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메타데이터를 노출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컨트리뷰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세 가지 데모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제시를 했고 이제 이 데모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